인생이 너무 짧다고 느껴지십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청춘이 지나가고 어느덧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음에 허무함을 느끼시나요? 2000년 전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에게 서늘한 진실을 던집니다.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정작 죽음이 다가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울부짖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든 당신이 여전히 불행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남은 시간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여전히 등에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인생의 황혼기에 반드시 버려야 할 3가지 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짐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당신의 노후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옥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짐들을 과감히 던져버리는 순간 당신의 남은 생은 천국보다 평온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네카의 지혜를 통해 당신의 영혼을 가볍게 해줄 3가지 비결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평생 모아온 것들 중 정작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줄 세네카의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슬픔을 2배로 만드는 어리석음이다. 당신을 괴롭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과거라는 이름의 유령입니다. 그때 그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식에게 조금 더 잘해줄걸. 이런 후회들이 당신의 현재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밤을 꼬박 새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의 단 한 조각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과거는 이미 당신의 손을 떠난 영역이며 신조차도 바꿀 수 없는 고정된 역사입니다. 세네카는 과거에 매달리는 행위를 살아있는 시체가 되는 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나간 잘못을 반성하는 것은 지혜롭지만 그 잘못에 묶여 오늘을 망치는 것은 죄악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후회를 등에 지고 걷는 동안 당신의 발밑에 피어난 오늘의 꽃들은 보지 못한 채 밝혀버립니다. 노년의 평화는 그럴 수도 있었다는 미련을 그랬었지라는 수용으로 바꿀 때 시작됩니다. 과거라는 무거운 포다리를 이제 그 자리에 내려두고 오십시오.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당신의 2손이 자유로워져 오늘의 행복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우리의 고통 중 상당수가 실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상상 속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받는다. 당신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까? 병들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불안은 마치 독약과 같아서 당신의 오늘을 마비시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날씨나 미래의 사고는 당신이 걱정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며 오직 당신의 현재 기운만 앗아갈 뿐입니다. 세네카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자는 결코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그는 항상 어딘가에 마음을 두고 떠돌며 정작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도 느끼지 못합니다. 불안이라는 짐을 던져버리십시오. 내일의 고통은 내일의 당신에게 맡기고 오늘의 당신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에만 집중하십시오. 세네카는 남들의 박수 소리에 목매는 삶을 노예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평생 남들에게 번듯해 보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전전긍긍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당신이 그토록 신경 쓰는 타인들 역시 자신의 걱정에 매몰되어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노년에 들어서까지 남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세네카는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부자로 보이든 가난해 보이든 똑똑해 보이든 부족해 보이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타인의 평판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며 변덕스러운 바람과 같습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남들의 평가라는 무거운 장식들을 다 떼어내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소박하고 진실한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품격이자 자유입니다. 세네카의 가장 유명한 저서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생은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충분히 길다. 우리는 항상 나중을 기약합니다. 퇴직하면 즐겨야지, 자식들 다 시집 장가 보내면 쉬어야지.
하지만 세네카는 그런 약속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삶이 당신의 계획대로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당신이 미뤄둔 행복은 결코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 직전에야 비로소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미 기력에 다하고 눈이 침침해진 뒤에야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세네카는 오늘 당장 사는 법을 배우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내일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어제는 사라졌습니다. 당신에게 허락된 유일한 재산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와 미래, 타인의 시선이라는 짐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짐들을 지고 있는 한 당신은 지금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짐을 버린 가벼운 몸으로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만끽하십시오. 마음의 짐을 버린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세네카는 외부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요새를 지우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질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운명의 장난이며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고통은 피할 수 없어도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면의 요새가 튼튼한 사람은 외부의 환경에 자신의 행복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는 비가 오면 비를 즐기고 해가 나면 햇볕을 쬐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는 베풀고 가진 것이 적을 때는 자신의 영혼을 돌봅니다. 이런 평온함은 거창한 돌을 닦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평화로운 정원을 가꾸십시오. 그 정원이 있다면 당신은 세상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인생을 한 편의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연극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공연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훌륭하게 연기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연극도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멋진 마무리를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대사를 외우거나 더 화려한 의상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진실하게 수행하고 무대를 떠날 때 미련 없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약탈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지고 온 짐들을 마지막으로 내려놓게 해주는 친절한 안내자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미리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축복하며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을 해방하십시오. 가벼워진 당신의 영혼이 춤을 추듯 남은 생을 살아갈 때 죽음조차 당신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세네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지혜는 이것입니다. 잘 사는 법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리며 잘 죽는 법을 배우는 데도 평생이 걸린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남은 평생을 조금 더 가볍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에 매달려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아름답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가벼운 발걸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